안녕하십니까. 명문 엔지니어링입니다. 흡수식 냉온수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흡수식 냉온수기라고 하는 것은 물을 냉매로 사용하고 흡수액이라고 하는 리튬 브로마이드를 이용해서 냉방 혹은 난방을 동시에 하게 되는 장비입니다. 난방이야 버너로 불을 떼 가지고 가스를 연소를 시켜서 난방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겠는데, 어떻게 불을 떼는데 찬물이 만들어져서 냉방이 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흡수식 냉온수기에서 버너로 가열을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작업이 아닙니다. 흡수식 냉온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냉방의 원리는 바로 진공입니다. 진공. 보시면 흡수기와 증발기라고 하는 몸통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질이 진공 상태에서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 증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서는 100도씨 물에서 증발을 해서 끓게 되지만, 진공이 아주 낮은 상태, 예를 들어서 대기 중에 1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미리의 지지로 단위로 760이라고 했을 때 약 6토도 정도, 그러니까 760에서 제로로 가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6에서 8 정도를 맞추게 되면 물이 얼어버립니다. 지구상에서는 진공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진공 상태에서는 물이 얼어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냉온수기는 진공 상태에서 물을 뿌려주게 되면 이 증발기 내부에 들어가 있는 관이 얼어버립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주에서는 절대로 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는 아주 고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액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얼음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흡수기 내부도 물이 가만히 있을 때는 상관이 없으나 위에서 물이 뿌려지게 되면 물이 증발을 하게 되고, 증발을 하면서 증발 잠열에 의해서 물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발을 하게 되면 100도씨 물에서는 물을 끓이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 증발이 되죠. 증발이 되면서 수증기로 바뀝니다. 물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진공 상태에서는 물이 끓듯이 증발을 하지 않습니다. 분자 상태로 물은 증발을 해서 기체가 되게 됩니다. 증발이 되게 되면 이 내부는 점점 더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더 이상 증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증발기에 있는 수증기를 흡수기라고 하는 이 흡수액이 담긴 통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흡수액이 뿌려지게 되면 흡수액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물 먹는 하마와 동일합니다. 증발기, 즉 분자화된 수증기를 쪽 빨아들여 가지고 수증기를 흡수해서 농도가 옅은 흡수액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나 흡수액도 계속 흡수를 하게 되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농도가 점점 옅어져서 더 이상 흡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옅어진 흡수액을 다시 펌프를 통해서
고온 재생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온 재생기의 역할은 옅어진 흡수액, 즉 다시 말해서 진한 흡수액과 증발된 냉매가 섞인 옅은 흡수액을 끓이는 것입니다. 끓여서 수증기와 진한 흡수액으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얘가 분리시키는 역할만 하지 에너지는 아무런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고온 재생기에서 분리된 수증기는 위로 올라가서 저온 재생기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증발기와 흡수기는 온도가 낮은 데 비해서 고온 재생기는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은 듀링 손도를 할 때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135도에서 155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수증기는 식혀야 되고 또 뜨거워진 흡수액은 다시 식혀서 흡수기로 되돌려 보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옅어진 흡수액이 점점점 뜨거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오고 가는 흡수액을 열교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 것이 한번 거쳐서 저온 열교환기라고 하는 곳을 통할 때 여기에서 내려온 열교환기와 열교환기에서 흡수액과 열교환을 하고 다시 고온 열교환기에서 열교환을 하고 이렇게 열교환이 된 다소 뜨거워진 액체가 고온 재생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열이 된, 즉 수증기가 날아가고 농도가 진해진 흡수액은 이 배관을 통해서 다시금 들어와서 올라가면서 옅어진 흡수액을 다시금 가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온 열교환기에서 들어온 흡수액은 저온 재생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저온 재생기에서는 뜨거워진 스팀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가열을 시킵니다. 한 번 더 가열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서 다시금 수증기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수증기는 흡수액을 한 번 더 가열을 해서 응축이 되면서 응축기로 들어가게 되고 저온 재생기에 담긴 흡수액은 다시금 증발을 시켜서 더 진한 흡수액이 저온 열교환기를 거쳐서 흡수기에서 나온 흡수액을 가열시킨 다음 진한 농도의 흡수액은 다시금 흡수기로 들어가서 증발된 수증기를 흡수하게 됩니다. 증발기 내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나서 이 떨어진 물은 계속 펌프를 통해서 회전만 시킵니다. 그러나 흡수액은 농도가 옅어진 흡수액을 열교환을 통해서 고온 재생기로 보내서 다시금 끓여서 농도가 진하게 만든 다음 한 번 더 가열을 해서 더욱 진해진 용액을 다시금 흡수기로 퍼넘깁니다.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흡수식 냉온수기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흡수액의 농도의 변화가 생기고 흡수액은 온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흡수액의 농도의 변화와 온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가 듀링 선도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증발기에서 물이 흐르지 않게 되면 여기는 순식간에 얼어버리기 때문에 증발기가 얼어버리기 때문에 이 증발기 내부 동간에 있는 물이 얼어서 팽창을 하게 되면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동파 사고가 발생됩니다. 물이 안으로 쏟아지게 되고 결국은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안전장치가 양단에 플로 스위치, 차압 스위치 혹은 한쪽에 플로 스위치
통해서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게 되고, 다른 신호로는 펌프에 마그네트가 붙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발기 냉매 온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이것을 체크하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냉수는 헤더를 통해서 각 건물에 팬코일 혹은 공조기로 전달이 되고, 거기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각 층 혹은 각 실존별로 냉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냉각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냉각수는 펌프에서 냉각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 흡수기라고 하는 곳에서 흡수액은 수증기를 흡수를 하게 되면 열이 납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가 화학에서는 흡습 발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흡습 발열에 대한 열량은 실제로 온도가 정발기에서 온도가 떨어지는 열량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각수가 들어가서 먼저는 흡수기에 있는 흡습 발열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엉축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엉축기는 스팀과 그리고 고온 제전기에서 발생된 스팀과 저온 제전기에서 발생된 스팀을 물을 응축을 시켜서, 즉 기체 상태의 물을 응축을 시켜서 액체로 바꾸어서 다시금 정발기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냉각수 계통을 청소를 하는 작업입니다. 이 계통은 냉각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워진 냉각수는 다시금 냉각을 하고 식히게 되는데, 이 냉각탑이 대기 중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저분한 오염물이라든지, 특히 물이 자연적으로 증발을 하기 때문에 스케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스케일들이 뜨거운 흡수기 내부 혹은 응축기에 쌓여서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매년 청소를 해서 이 흡수기를 열어서 청소를 해주고, 응축기도 열어서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관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수식 냉온수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진공의 힘입니다. 그 진공의 힘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흡수기에 붙어있는, 그림에는 없습니다만 진공 펌프를 통해서 이 본체 내부 진공을 항상 고진공 상태로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고진공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기 위한 진공 펌프의 운전법이 때로는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계통을 이해를 하고 버너는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연료하는 정상적으로 되는지, 냉수의 흐름은 이상이 없는지, 냉각수의 흐름은 이상이 없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엔지니어가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즉 세관 작업은 이와 같이 청소를 해주고 다음에 기계가 1년 동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 보수를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아마 제 설명을 좀 들으신 분들은 냉온수기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에서 진공이라는 것을 경험하기가 어렵고, 진공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냉온수기를 이해하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진공의 원리나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흡수식은 물이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버너가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공입니다. 진공. 고진공 상태에서 냉매가 정발을 되는 정발 잡열을 통해서 바로 냉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흡수액은 바로 이 정발이 더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온수기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진공입니다. 진공. 진공도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정발기에 있는 냉매의 순도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흡수액의 농도가 아주 진해야 됩니다. 간단한 예로 이 흡수액은 아주 부식이 강한 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수공구를 흡수액에 담궈 놓고 다음날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식이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바닷물의 염도가 비중이 1.03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흡수액의 농도는 1.78 혹은 1.83 정도로 아주 비중이 높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통의 무게가 20kg지 않습니까? 물은. 하지만 흡수액은 말통의 무게가 30kg입니다. 분명히 20리터의 액체가 들어가 있지만 무게는 30kg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공에 대해서 혹은 비중에 대해서 혹은 가열에 대해서 흡수 발열이라든지 몇 가지 어려운 단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원래 냉온수기라고 하는 장비 자체가 어려운 장비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제 설명을 조금이라도 듣고 이런 원리로 냉방을 하는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해 주신다면 아마 다른 영상이나 화면을 통해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냉방의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 감사드립니다. 명문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